자, 안녕하세요. 대방고시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는 올해 6월 19일이죠. 그죠? 그 해양경찰청 1번 환경 9급 화학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러니까 좀 시간이 소비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착실하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다면 뭐 이렇게 어려움 없으리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반응의 반감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추세면 보통 그 1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1차 반감기는 우리가 일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2차 반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반감기에 대한 식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반감기니까 우리가 2차 반감기면 이게 이제 반감기 표시고, 분모에 속도 상수가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식이 2차 반응의 반감기예요. 요게 2차. 우리 1차는 어떻게 되나? 1차는 속도 상수 분해. 그러니까 속도 상수가 계속 분모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ln2, 이게 이제 0.693 이렇게 되죠. 여기에는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다 이런 얘기고, 0차면 어떻게 되나? 0차면 역시 어떻게 돼요? 분모에 속도 상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에 이제 농도가 들어간다고. 요 정도는 여러분이 공통적인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1차죠. 반감기, 이게 절반에 해당되는 요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0차면은 반감기가 짧아지죠. 이렇게 된다. 이게 0차. 2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길어진다고, 이렇게. 그렇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계산을 하라고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식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따라서 반응 물질의 초기 농도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얘는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정답은 1번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밑줄친 원자의 산화수를 모두 합한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소는 대부분이 플러스 1이지만 이렇게 금속과 결합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전기음성도가 금속보다는 수소가 크기 때문에. 과산화수, 이게 유명한 애죠.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 근데 수소와 결합했을 때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안 돼도요. H2O인 경우에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과산화 수소만 마이너스 1. OF2, 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죠. 유일하게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플로린과 결합했기 때문에 전자를 다 뺏기죠. 그래서 플러스 2. 수소는 질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다 작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되죠. 이 가라는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Cl2라는 애가 산화와 환원을 모두 하는 불균등 산화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 A라는 애가 누가 나오냐면 HCl5라는 애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산화수는 0이고 HCl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의 Cl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원자 두 개 중에 하나는 Cl 마이너스 얘로 환원이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플러스 1로 산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가 산화제이면서 환원제인 불균등 산화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애고, 나 같은 경우는 반응의 이름이 뭔가요? HF의 이온화 반응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양성자를 이렇게 주죠. 그래서 B라는 애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A와 B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 기억, A가 B보다 이게 좀 원자가 아니고 원소예요. 이거 잘 체크하셨어야죠. A라는 애는 원소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B는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죠. 그래서 A가 B보다 구성원소의 가지수가 많다? 맞네요. B는 평면 구조이냐? B가 하이드로늄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삼각뿔이죠. 입체수 4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애. 그러니까 평면 구조가 아니죠. 삼각뿔은 입체 구조니까 틀렸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A가 B의 2배냐. 지금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란 말 앞에 아무 전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또는 뭐 주위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그런 제한되는 말이 없다라는 얘기는 분자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A는 이런 얘기예요. A는 이거 구조식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두 쌍 있고 여기에는 세 쌍 있고 총 몇 쌍이에요? 몇 쌍이에요? 5쌍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는 몇 쌍이에요? 한 쌍이 있단 말이에요. 2배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이니까 3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은 반응 속도입니다. 그렇죠? 반응 속도에서 이 반응의 속도 상수의 단위를 물었어요. 결국은 속도 상수의 단위를 묻는다는 얘기는 반응 차수를 묻는 거죠. 따라서 속도식은 속도 상수 K에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하고, 이 반응 차수 M과 N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요? 농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으로 우리가 가지고 판단한다. 자, 그러면 일정한 거 먼저 잡아보요. 실험 1과 2에서 B의 농도 일정할 때 A의 농도가 2배 됐을 때 B의 농도가 2배 됐어요. 볼 필요도 없이 M이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속도니까 속도가 2배 됐고, 농도가 변할 때 속도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정해요. 그 다음에 B의 농도도 일정하니까 결국은 속도 2배는 이런 얘기예요. A의 농도 몇 배 됐어요?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1차. 그러니까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A의 농도가 일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1번과 4번 비교해 보면 일정하네요. 그럴 때 B의 농도가 2배 됐고, 그럴 때 얘의 농도가 몇 배 됐어요? 4배 됐죠? 얘도 속도가 4배 됐어. 그럴 때 B의 농도가 2배. 그거의 N승. 그러니까 N은 2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총 몇 차예요? 3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식을 쓰게 되면 V는 속도상수 K에 A의 1차, B의 2차 이렇게 될 때 이 속도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이것도 우리 그 반감기처럼 어떤 공통적인 면이 있죠. 지금 얘가 3차잖아요. 우리 1차면 어떻게 돼? 속도상수의 단위. 1차면 K는 세크분의 1이죠. 2차면 어떻게 되나요? 세크분의 1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몰농도의 역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먼저 쓰면 세크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2차는 세크분의 1에 몰농도가 하나 더 들어가요. 분모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3차는 어떻게 써요? 예상을 해보면 속도상수 K에 세크분의 1에 뻔하죠. 몰농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2에 이거 찾으면 되는. 그런 게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3차다,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차면 어떻게 돼요? 0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 상수와 속도의 단위가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반응 속도의 단위가 몰 퍼 리터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0차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 5번 무슨 문제인가요? 분자 구조 얘기네요. 그렇죠.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의 수와 중심 원자라는 말,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써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구조식을 그려놓고 비공유 전자의 수가 0이래. 그런 애가 2개나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는 애가 얘 있고 얘 있잖아요. 여기 BF3는 무극성이죠. 얘가 BF3고. 얘 HCn이 직선형이지만 극성이죠.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는 애가 얘 한 쌍 있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암모니아네. 2쌍 있네. 산소에 2쌍 있죠. 그러니까 얘가 H2O예요. 다 찾았네. 그렇죠? 기억.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냐. 맞죠? 라는 입체 구조를 가진다. 라가 누구예요? 라가. 얘 아니에요. 얘는 평면 삼각형.
그러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다의 결합각은 나의 결합각보다 크다. 다 나의 결합각. 얘는 104.5도고 얘는 107도네요. 다가 나보다 작죠? 아유, 틀렸네. 맞는 건 보기 기억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6번은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비휘발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전해질이에요. 이거 전해질이 되면 복잡해지죠? 그 비전해질, 평이한 문제예요. 그래서 물질 10g을 물 500g의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이 물보다 0.25 높게 형성되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끓는 점 오름이 0.512. 이게 단위가 있죠. 얘는 0.512 도씨 퍼 몰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몰랄 농도일 때에 끓는 점 오름이 0.512래. 그러면 0.256이 끓는 점이 올라갔다면 이 0.256에 대한 몰랄 농도는 끓는 점이 절반이니까 몰랄 농도도 어떻게 돼? 절반일 거라고.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2분의 1인데 여기에다 대고 몰랄 농도 구하면 되죠. 몰랄 농도의 정의가 분모에 뭐 들어와요? 용매의 질량. 용매가 물인데 이게 500이잖아요.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0.5kg 이렇게 돼요. 분자의 용질의 몰수인데 분자량 모르니까 미지수 라지엠 질량 10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해질이면 여기에다가 반토프인자 i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뭐 비전해질이니까 반토프인자 i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m이 얼마인가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넘어가면 20이고 40이 답이 되겠네요.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7번은 이상기체가 아니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서 가장 벗어나는 거동을 보이는 경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 어떤 그 환경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기체는 뭐가 존재한다고? 분자가 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분자간 인력이 존재하려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야 돼. 그렇죠? 그게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조건이에요. 그럼 온도는 어때야 돼? 낮아야 되고. 그렇죠? 압력은 높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따라서 저온고압 2번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거동을 보이는 경우다.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확산 속도 문제죠. 자, 같은 조건에서 O2와 X2O의 확산 속도의 비가 3대 2고 X의 원자량. 바로 식을 쓰죠, 뭐. 자, O2 그다음이 X2O의 비가 3대 2니까 산소가 3이고 얘가 2라는 얘기예요. 묻는 건 분자량이니까 원자량이니까 분자량 알아야 되니까 루트 이렇게 되고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누가 와야 돼요? 산소의 분자량이 와야 되고 여기에 X2O의 분자량이 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속력과 분자량은 반비례예요. 제곱근의 반비례예요. 자, 때려 넣으면 되죠. 얘가 32고 얘는 모르는 거예요.
X2O의 분자량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를 벗기면 얘가 4999, 얘가 32고 X2O에 이렇게 돼. 그 X2O의 분자량은 4, 이게 약분의 8이잖아요. 8, 9, 72가 돼. 근데 저 묻는 거는 X의 원자량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X2O의 분자량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얘의 원자량은 이거의 합이 7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스몰 x라 그러면 2x는 16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6이 되고 6, 56이 되는. x는 28. 그래서 정답이 28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낚이게 하려면 여기에 70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X2O의 분자량을 묻는 게 아니고 X의 원자량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은 양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에테인이 15g이 완전 연소됐대요. 그럴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리터냐? 1기압이고 이랬어요. C2H6가 완전 연소되면 CO2가 나오는데 CO2 몇 몰 나오나요? 탄소가 2개 있으니까 2몰 나오겠네. 지금 이거 9번 문제 푸는데 C2H6 더하기 O2는 CO2의 H2O.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묻는 건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에테인의 몰수만 알면 되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면 쓰면 되는 거죠. 결국은 1대 2예요. 그럼 얘가 15g이잖아요. 그럼 얘 몰수를 알기 위해서 분자량 24에 30. 얘가 2분의 1몰이에요. 그렇죠? 에테인의 몰수가 2몰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산화탄소의 부피니까 부피는 몰수 곱하기 몰 부피. 그럼 얘가 2분의 1보니까 지금 CO2의 부피는 2분의 1의 2배, 1몰이고 그때의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10번 산염기 반응의 화학식이다. 이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이탈리체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가에서 얘는 브레스텔 로울이냐 이렇게 양성자를 얘가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브론스틸 로울의 산이 아니고 받았으니까 염기죠. 기억은 틀렸다. 니은 나에서 얘가 폼산이죠. 폼산은 아레니수의 산이냐. 얘는 지금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고 있죠. 맞네. 이렇게 돼요. 다에서 암모니아는 루이스 염기냐. 루이스 염기는 일단 브렌스텔 로우리의 산염기를 생각하세요. 암모니아가 지금 암모늄 이온이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양성자를 준 거죠. 그러면 얘는 브렌스텔 로우리의 염기죠. 브렌스텔 로우리의 염기면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죠. 디귿도 막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니까 몇 번이 답인가요?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11번.
특정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자, 러더퍼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보호 이론. 그다음에 전자의 존재를 확률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오비탈 모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러거든요. 기억, 음극선 실험으로 제시되었다. 음극선 실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죠. 니은, 원자 핵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0. 이게 오비탈 모형 아닌가요? 그 다음,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오비탈 모형이죠. 보의 모형은 뭐만 설명할 수 있어요? 전자가 하나인 수소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보다는 1전자인 애들. 예를 들면 리튬이라면 리튬이 3번이죠. 3번이니까 전자를 2개 잃었어. 이렇게 되면 얘는 1전자 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호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단 말이죠. 다전자는 보호 이론은 설명이 안 된다. 결국은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은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한 건데, 그렇죠?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기체 X2와 X3예요. 뻔하죠. 산소와 오존인 거지. 구분된 실린더에 각각 넣고 이렇게 온도 압력은 같으니까 지금 이게 피스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이놈의 압력과 이놈의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니까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는 거고 분자량과 밀도도 비례하는 거예요. 기억. 분자수의 비는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자수의 비는 몰수인데 얘는 뭐로 비례하니까 부피에 비례하니까 10cm, 20cm가 부피를 뜻하는 거죠. 1대 2다 맞고 밀도 비는 분자량의 비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자량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어차피 X가 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X의 원자량을 그냥 X라고 하면 X2는 분자량이니까 2X가 되는 거고 X3는 얼마가 돼요? 3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의 비가 2대 3이니까 밀도의 비도 2대 3이다. 얘는 틀렸네. 디귿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총 원자수의 비를 이렇게 돼. 총 원자수 어떻게 구하지? 이것도 꼭 공식으로 분자의 몰수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으로 이거 컨디션 좋으면 그냥 틱 나오지만 컨디션 안 좋으면 이거 잘 안 나와요.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자, X2에서 분자의 몰수가 아까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X2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몇 개인가요? X2니까 2개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3는 1대 2니까 분자의 몰수가 2몰이라고 한다면 분구원 3개잖아요. 이게 총 원자수의 비가 되는 거지. 2, 6이니까 1대 3. 어휴, 이거 맞네. 기억과 디귿이 맞는 지문이네.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3번 서비스 문제. 결합의 종류가 다른 거.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고 ICL,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고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고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고 정답 3번. 이번에는 결합각의 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BF2니까 직선형이죠. 180도. CH4 정사면체니까 109.5도고. BF3는 평면 삼각형이니까 120도예요. 제일 큰 게 기역이고, 그 다음이 디귿이고, 그 다음이 니은. 4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5번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하하, 전부 다 어떤 애들이에요? 같은 족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배, 마, 가 하고 꽃갈콘 사이즈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음수 크기 순서는 이래서요.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죠. 즉 사이즈 작을수록 증가하죠. 사이즈 얘가 제일 작잖아요. 기억 좋다. 원자 반지름은 이거 꽃갈콘이잖아요. 주기가 커질수록 사이즈 커지죠. 맞다. 유효핵전, 이 유효핵전화를 이게 유효핵전화 자꾸 질문을 하시는 유효핵전화는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원자 번호 가지고 판단하는 원자 번호. 아무 때나 하나요? 그렇다니까요. 왜죠? 같은 주기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해요.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해요. 그래서 이 유효핵전화를 우리가 주기율표를 대충 그려보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 화학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가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유효핵전화는 이런 방향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얘가 20이고 12고 얘가 4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 어려워하지 마세요. 원자 번호만 잘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라는데 뭐가 문제돼? 16번. 산화하는 반응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가 됐냐, 환원이 됐냐 이런 얘기니까 결국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아니에요. 나트륨을 반응시켰더니 나트륨이 뭐가 되나요? Na2O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0인 애가 플러스 1인 애가 됐죠. 따라서 산화수 증가, 산화. 질소를 뭐 시켰더니 암모니아다. 질소니까 N2, 암모니아, NH3. 질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호두수 물질이니까 0. 암모니아에서의 질소는 마 3 이렇게 되죠. 산화수 감소됐으니까 환원. 답이 2번이네. 디귿, 메테인은 뭐가 된다 이렇게 돼요. 메테인이 산화되면 연소되면 탄소가 CO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산화수는 탄소가 뭐죠? 얼마죠? 마 4가 되죠. 여기서는 뿔 4가 되네. 산화수 증가했죠? 산화. 산화, 환원, 산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한글을 영작을 못한다면 이건 뭐 끝장나는 거지. 뭐 이 정도의 영작은 뭐 잘 하시리라 믿고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쓰지 마세요. 그렇죠. 질소 쓰세요. 그럴 때 질소 한번 써보세요. 그럴 때 질소 이렇게 쓰면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N2 이렇게 써야지.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는데 한글로 염화나트륨 쓰면 되냐고. 화학 공부하는데 NaCl 이렇게 써야 되듯이. 그렇죠. 화학은 화학적 언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이나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도 또 좋은 문제네. 자, 16번 됐고
17번. 이게 뭔 얘기인가요? 설탕물의 몰농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설탕물의 몰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험과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어 보셨죠, 이게. 1리터의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W1이다. 그러니까 W1은 누구의 질량이냐? 플라스크의 질량이. 니은 기역의 삼각 플라스크에 설탕물 500ml를 넣는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설탕물의 몰농도는 뭐겠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탕물 500ml잖아요. 그럼 이게 설탕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니까 리터로 표현하면 0.5리터가 되는 거죠. 디귿 잘 보십시오. 물을 모두 증발시켰대.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대. 그럼 설탕물에서 물을 증발시킨 거니까 설탕은 증발되지 않죠.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켰다라는 얘기는 설탕은 남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W2는 뭐의 질량이에요? 이 W2는 플라스크의 질량과 설탕의 질량이 W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W1이 플라스크의 질량이니까 552.1에서 505.0을 빼. 얘가 1이고 7이고 1. 17.1g이 누구의 질량이에요? 설탕의 질량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분자량이 340이라고 나와 있네. 친절하게. 342에 17.1. 이거 17.1, 7로 볼 수 그러니까 17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딱 2배에 해당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17.1까지 고려해서 2 곱해버리면 34.2가 되는 거니까. 아하. 따라서 얘는 0.05몰이 되는 거고. 분모는 그대로 0.5리터고. 0.1 몰농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을 증발시킨 후 이런 표현 같은 경우 이건 실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보잖아요. 그렇죠? 당황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돼요.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은 그러니까 혼합기체죠. 혼합기체의 압력 구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온도에서 2기압의 산소와 2리터의 용기에 4기압의 질소기체가 들어있는 부피 4리터 용기를 연결하였고 용기를 연결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뻔하잖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 온도의 몰수. 온도가 일정하니까 결국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 산소 2 곱하기 2 더하기 질소 4 곱하기 4는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 2리터와 4리터를 연결했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6리터가 되는 거죠. P는 6분의 2는 4에 4, 4, 16 18 2는 4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20 이렇게 되겠네요. 20이니까 3.3기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18번 풀면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야죠. 그렇죠? 여기 콕이 있고 여기에 이게 2리터야. 여기에 O2가 있고 이게 2기압이야. 이렇게 돼요. 나머지 하나가 더 크니까 4리터야. 4기압이야. 질소야. 그래서 연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콕을 연다는 얘기잖아요. 열면은 이 두 개가 섞일 때의 혼합기체 압력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18번의 정답은 4번. 자, 19번 문제는 이거는 오비탈과 전자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바닥 상태이고 ABC에 대한 자료인데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이래. 그럼 바닥 상태니까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럼 2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는 누구예요? 질소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B,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5개래. 그럼 1s, 2s 차이 있고 p 오비탈에 이게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5개 들어있다.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고. C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개래. 우리 2주기 애들은 p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6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p6 이르고 3주기로 넘어간다고. 3s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개래. 그러면 3s2에 다 찼죠. 그 다음에 3p 오비탈인데 여기가 6개니까 얘는 몇 개 들어간 거예요? 하나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얘 누구예요? 이게 알루미늄이구만 얘는. 자, 그리고 나서 각 원자에 전자가 들어있는 총 오비탈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자 배치를 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 몇 개 있어요? 2주기 15족부터 18족까지는 전부 다 5개예요. 알루미늄 몇 개 있어요? 667이니까 7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오비탈 수가 전자가 된 오비탈 2,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3주기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얘는 6, 6, 7, 8, 9, 9, 9, 9 이렇게 돼요. 바닥 상태일 때 들어있는 전자가 드는 오비탈 수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C가 7개로 제일 많고 A, B 5개.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이건 뭐 수능에서는 철지난 문제예요. 근데 요새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도 다 준비하고 계셔야죠. 20번은 결반생 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인데 엔탈피 변화량을 묻는 건데 주어진 정보가 결합 에너지.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결반생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 나오면 반드시 뭘 그려봐야 돼요? 구조식을 그려봐야 돼. 왜냐하면 뭘 알아야 돼? CH4에 탄소 수소 결합이 몇 개 있어요. 이걸 떠올리면 얼마나 좋아. 안 되면 이렇게 그려보면 탄소 수소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얘는 산소 산소 이중 결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애가 2덩어리. CO2는 이렇게 되니까 탄소와 산소의 이중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OH는 이런 결합이 분자 하나에 2개. 그런데 그런 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엔탈피 변화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반응물 D, CH 이런 애가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더하기 C. 요 D가 결합 에너지를 뜻하는 말이죠. 이중결합, 산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요게 이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이렇게 되는 거. 빼기 생성물. CO2니까 CO. 그런 애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D. 여기 OH 결합 이거 매우 헷갈리죠? 다시 분자 하나에 OH 결합이 두 개 있고 그럼 분자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으니까 OH 결합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개 있는 거죠. 이렇게. 분자 하나에 OH 두 개 있고 그런 애가 두 개 있으니까 총 네 개. 이제 숫자만 때려내면 돼요. CH가 얼마예요? 412. 야, 이거 계산하는 데 꽤 걸리던데. 498에 2 빼기 CO가 732 곱하기 2이고 OH가 460에 곱하기 4.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68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없었어요. 다만 이제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어차피 시간이 줄이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줄이냐고, 못 줄인다고,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 시간만 주어줘봐, 다 하지.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